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5주차 2차 시 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평화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 역사부터 배워야 되는데요. 평화교육의 역사로는 평화를 이루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평화교육이라고 합니다. 1986년이 세계 평화의 해로 지정된 후 1990년까지 유럽과 북미에서는 군축교육과 반핵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냉전 시기에 종식 이후 환경교육이 평화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통일교육, 통일교육이라 하면 분단 극복이라든가 안보교육이 있고요. 다음은 인권교육, 생명평화교육, 비폭력 평화교육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역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갈등과 폭력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해 발전해온 교육의 한 형태입니다. 평화교육의 역사는 오랜 철학적 전통과 현대 국제기구의 노력이라는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평화사상에 기원했습니다. 고대 철학과 종교에서의 평화사상은 고대 철학자들부터 말씀드리면요. 고대 철학자들은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을 논의했습니다. 유교는 공자가 인간 사이의 조화와 도덕적 삶을 강조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는 비폭력, 연민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강조하였으며 갈등을 줄이고 평화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와 정의, 조화로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중세 기독교와 이슬람 사상의 영향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적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꾸란은 정의와 평화를 강조했으며 지식과 교육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대에는 계몽주의와 평화교육에 발전했습니다. 계몽주의와 평화사상의 확산은 17세기에서 18세기로 이루어집니다. 계몽주의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 국제법과 평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교육을 통해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평화운동이나 교육을 연계하는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함께 전쟁의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비폭력주의와 평화적 교육을 강조하며 도덕적 인간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안하였습니다. 국제평화회의 개최는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제 현대 평화 교육의 장착인데요. 20세기 이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1914년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 참혹한 경험을 한 세계는 평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국제연맹으로 1920년 설립된 국제연맹은 교육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역사 교육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줄이고 국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을 시도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기구와 평화교육의 제도화가 됐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다시 한번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평화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과 유네스코의 설립 1945년입니다. 유네스코 헌장에서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평화의 방벽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유네스코는 평화 교육을 공식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콜맨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이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평화 교육이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이 연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냉전 시대와 평화 교육의 확산인데요. 냉전 시대는 1947년부터 1991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 전쟁의 위협이 커지면서 군축과 평화 교육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한 갈퉁은 평화의 창시자로서 소극적인 평화,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극적인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적극적인 평화, 사회 정의와 인권이 실현된 상태를 말하는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를 구분하여 평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프레이리는 페다고지에서 평화 교육을 사회 정의 교육과 연결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대 평화 교육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집니다. 1990년대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화 교육의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 16가지의 목표를 했습니다. 평화라든가 정의 및 강한 제도 등이 있고요. 평화 교육에서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평화 교육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사이버 폭력, 혐오 표현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디지털 평화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평화 교육은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부족과 난민 문제 등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환경교육과 평화교육을 연계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화교육의 역사는 고대 철학과 종교적 가르침에서 시작되었고 계몽주의를 거쳐 근대 평화운동과 연결되었으며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기구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인권, 환경, 디지털,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공감과 실천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평화교육의 역사였고요. 두 번째, 평화교육의 정의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에서 유네스코와 유니세프가 나오는데요. 여기 교재에서도 유네스코는 비폭력과 평화를 위한 교육은 인권 원칙에 기반을 두고 평화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훈련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에서는 평화교육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폭력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평화교육은 일상적인 삶과 사회 구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긴장과 갈등, 폭력 등을 회피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 역사와 정의였고요. 다음은 평화교육의 지향점입니다. 평화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그 슬라이드를 보시기 앞서 제가 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은 단순히 전쟁을 방지하는 교육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평화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실천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평화교육의 지향점은 크게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제적인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의 평화교육 방향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비폭력적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두 번째, 공감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세 번째, 윤리적 판단력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폭력적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갈등 관리 기법으로는 협상이라든가 조정, 비폭력 대화 등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과 자기 성찰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 공감과 포용성 증진인데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인권 감수성 교육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에 인식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판단력과 책임의식 강화인데요. 개인이 도덕적 가치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을 통해 개인의 윤리적 사고 능력을 기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가짜뉴스, 혐오 표현, 극단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두 번째,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평화교육 방향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 두 번째는 민주적 가치와 참여의식 함양. 세 번째는 폭력 예방과 평화적 문화 조성입니다.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평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성평등 교육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인식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경제적 정의 교육은 빈곤과 불평등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배우고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가치와 참여의식 함양인데요. 민주주의는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평화교육은 민주적 가치를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으로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다수결과 소수 의견의 존중, 토론 문화 등을 익힙니다. 사회참여 교육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데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 중에서는 봉사활동이 있을 테고 토론회가 있을 거고 캠페인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해결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폭력 예방과 평화적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줄이고 평화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 평화 문화 조성으로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겠죠. 비폭력 커뮤니케이션 훈련은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교육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이라든가 사회적인 차원을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의 평생교육, 평화교육의 방향은 또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든가 군축과 비핵화 교육, 환경과 평화교육 연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시민교육은 이제 저희가 7주차 때 배울 내용인데요. 조금 여기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초월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가 인권, 전쟁, 난민 문제 등이 있습니다. 국가를 초월한 문제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세계화 상호우전성 교육은 국가 간 경제, 문화, 정치적 관계를 이해하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또 국제기구와 평화활동의 교육으로는 유엔이라든가 유네스코, 국제 NGO 등의 역할을 배우고 국제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군축과 비핵화 교육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것이 평화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핵무기와 군축 문제의 교육은 핵무기의 위험성과 국제적 비핵화 협정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평화적 외교와 협력 교육은 외교적 문제 해결 방법과 국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과 평화 교육의 연계 교육인데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자원 부족을 하고 기후 난민이 증가됨을 따라 문제가 이어질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로는 평화의 관계 이해입니다. 환경 보호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화교육의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평화교육의 마음을 나누는 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은 마음의 교육이며 삶의 전 과정에서 평화의 마음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평화교육은 나와 공동체의 성찰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음을 나눴다면 이제 공감을 배우는 교육인데요. 평화교육은 자기 인식을 통해 자아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평화교육은 경청과 공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듣기 요소로는 편안한 자세라든가 눈을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거라든가 이게 이제 공감을 하는 내용이죠. 앞에 나왔듯이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듣는 요소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듣고 눈을 지속적으로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흥미를 표현하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말이 끝나면 수용과 공감으로 응답해주기. 또 듣기의 방해 요소인데요. 집중하지 않고 눈 접촉을 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무언가 만지작거리게 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말하는 도중에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과연 여기에서 학생들은 지금 수업 시간을 듣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듣기의 방해 요소에 해당되시는 수업을 듣고 계시나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당연히 적극적인 듣기 요소이지만 뭐 학생분들도 이게 온라인 수업의 강점인 것처럼 쉬었다가 수업을 집중할 수 있으실 때 듣는 것도 중요한 수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평화교육의 협력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평화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가치에 근거하고 상호 관계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타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나누는 등의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동기가 부여돼야 됩니다. 평화에 대한 지식으로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화를 일구는 행위를 경험하면서 참여자 스스로가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할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평화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화교육은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제가 역사를 설명을 좀 드렸고, 지향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학생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래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평화교육의 방향성이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못했고, 요 내용은 학생분들이 좀 이제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평화 교육의 방향성과 과제는요, 첫째,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평화 교육입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 하죠.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혐오 표현, 가짜 뉴스 등이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디지털 환경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가짜 뉴스를 감별하고 온라인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사이버 평화 문화 형성이라고요. 혐오 표현 예방을 교육하고 온라인 갈등 해결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번째, 갈등 지역과 난민을 위한 평화 교육입니다. 전쟁과 분쟁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평화 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분쟁 후 평화 구축이 교육되는데요. 전쟁 피해 지역에서 화해와 재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난민 교육 지원은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잃은 난민들에게 평화 교육을 제공하여 갈등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평화 교육의 제도적 정착인데요. 평화 교육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포함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개편은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평화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포함합니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는 평화교육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과정을 강화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교육은 단순히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국제적으로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의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따 7주차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변화를 맞추어 디지털 시대의 평화교육, 갈등 지역의 교육, 제도적 정책의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방향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행동과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평화교육에 대한 지향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차시마다 마무리할 때 학생분들에게 생각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번 차시에는
아까 전에 제가 또 질문을 첫 시대 설명하면서 드렸죠. 학생분들이 생각했을 때 듣는 공감하는 요소는 어떤 자세인가? 물론 제가 아까 듣기 좋은 자세를 듣기 경청하고 있다라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듣기 좋은 요소를 설명해 드렸고 또 이 사람은 듣고 있지 않네 라는 생각에 비협조적인 그러니까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있는 자세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학생들 나름대로의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차 시를 마치고요. 5주차 3차 시 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서 다음 시간에는 평화교육의 실제, 평화교육의 실천하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